결국 손흥민과 케인의 과부하 상태가 문제입니다. 현재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4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적인 가운데 심지어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진출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오프사이드 늪에 빠지면서 결정적인 기회 가운데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연이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과부하가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오르면서 토트넘에서 뛰었던 에릭센 역시 토트넘의 상황에 대한 발언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상황과 더불어 이게 무슨 일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13일 에스턴 빌라와의 EPL 원정 경기에서 결국 2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풀타임을 뛴 손흥민은 4번이 오프사이드를 기록하면서 오프사이드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반 24분, 손흥민은 라인을 무려 하프라인까지 올린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완벽한 침투 타이밍을 보여주며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강타했고 심지어 오프사이드 판정까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끌려가던 토트넘은 후반 45분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따라붙었지만 동점까지 만들 기회도 있었는데요. 바로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 토트넘이 2대1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또 엄청난 침투를 보여주며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결국 이번 경기에서 네 번째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팬들은 크게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2대1로 그대로 패배했고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맨유는 이날 울버햄튼을 이겼으며 이미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9점으로 벌어졌습니다. EPL에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브라이튼 역시 치고 올라오면서 토트넘은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이튼은 34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승점 58점, 토트넘은 36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57점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사실상 6위 자리도 놓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EPL에서는 6위 자리에게도 리그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토트넘의 마지막 목표는 브라이튼과의 승점을 뒤집는 것이지만 문제는 현재의 7위 자리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스턴 빌라는 토트넘과 현재 같은 경기 수의 승점 동률로 단지 득실차에서 2골 차이로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득점을 통해 자력으로 토트넘과의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65득점을 했지만 59실점을 허용한 토트넘은 48득점을 하고 44실점을 한 아스턴 빌라를 보면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 더욱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두고 도대체 토트넘이 왜 빌라에게 졌는지 그리고 손흥민은 왜 오프사이드를 수차례나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콘테 체제에서 공격적으로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따금씩 자신의 장기인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던 손흥민 선수. 뒷공간을 침투한 뒤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는 것이 손흥민의 골 방정식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손흥민과 오프사이드는 더욱 긴밀한 연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찰나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되기도 온사이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손흥민이 이번 시즌 17번이 오프사이드에 걸려 리그 12위에 올라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27번이 오프사이드 중 무려 4번이나 오프사이드가 터졌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토트넘이 일단 제대로 된 패스를 찔러줄 선수가 없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허리 중앙에는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쳤다. 둘의 전진 패스는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역시 스킵과 호이비에르는 손흥민을 향한 패스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케인이 중원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다시 한번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이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은 손흥민을 주목한다. 히샬리송이 조금이라도 견제를 받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히샬리송을 걱정하는 상대 수비수는 없다. 결국 손흥민과 케인은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의 과부하가 결국 토트넘의 이번 경기를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해설자 이안 라이트는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기여하지 못한 것은 오프사이드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사회는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토트넘은 5개의 슈팅을 날리는 동안 9개의 오프사이드를 범하였고
상대 아스톤 빌라는 8개의 슈팅을 날리는 동안 2개의 오프사이드만을 기록하여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이안 라이트는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해리 케인의 잘못도 있다고 분석하며 손흥민에 대한 비판에 대해 케인이 더욱 빨리 패스를 전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손흥민은 연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러닝 타이밍을 좀 더 잘 맞춰서 들어갔어야 됐다 며 아쉬워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이안 라이트는 손흥민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타이밍에 문제가 더 컸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한 트라이얼 풋볼에서는 케인과 손흥민이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토트넘은 엄마가 일하면서 손흥민과 케인에게 쏟아지는 책임 때문에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메뉴에서 뛰고 있는 에릭센은 토트넘이 보유하던 마지막 플레이메이커였으며 이후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에릭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케인과 손흥민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릭센은 자신이 떠난 이후 케인과 손흥민이 서로에게 메이커가 되주려는 점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릭센은 토트넘이 콘테 체제에서 플레이메이커가 필요 없는 포메이션을 가동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다시 케인과 손흥민의 기회 창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선수 중 어느 한 명도 탓하기 어렵다는 그의 발언에서는 케인이 내려오면 견제가 심해지고 패스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중원으로 내려와 패스 타이밍을 잡는 케인이 고전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뉴가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드필더들이 있다는 점이 결국 토트넘과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EPL 기회 창출 2위 듀오가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토트넘은 도대체 미드필더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토트넘이 선수들의 역할에 맞춰 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만이 위존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면 측면 방어는 손흥민, 세트피스 방어는 케인이 맡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손흥민과 케인이 3인분씩 기여하는 반면 다른 선수들은 1인분씩만 기여합니다.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선수의 수가 적어서 토트넘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과 케인에게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면 서로의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에릭센이 없어도 되는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윙백도 없이 윙백 전술을 들고 나온 토트넘은 7위 이하의 성적이 합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출전권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출전권 한 장씩을 놓고 아스톤 빌라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최선을 다해 승점을 쌓으면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토트넘이 7위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출전한다면 다시 출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당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회를 시시하게 여긴 적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유럽 대회에 진출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토트넘의 남은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